미래통합당을 내년 4월까지 이끌고 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비대위를 이끌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뭘까요? 일단 비대위원회 모레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31일까지로 돼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내년 4월까지로 이제 바꾸게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젊은 층 얘기를 많이 했죠. 아마 그래서 비대위원회 상당히 젊은 층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정치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이준석 최고위원도 있고 또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요. 조경태 전 최고위원 아직도 외부에 의존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장제원 의원도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회 출범하면 어떤 것들 풀어야 할까요? 당장에 너무 떨어져 있는 지지율 끌어올려야 되겠죠. 지금 뭐 대선 후보 거의 보이지도 않죠. 다 1% 정도 나오는데 훌륭한 대선 후보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래통합당에 여러 가지 돌아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인물들의 복당 문제 이런 것은 아마 당장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번 짚어보지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너무 외부에 의존하는 모습이 20대 국회도 그렇고 버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당이 보면은 20대 국회에서도 보면은 외부의 비대위에다가 의존해서 치르고 이번에도 또 외부에다가 의존하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된 대로 책임지고 가는 모습, 스스로 변화하고 강해지는 모습에서 진정으로 당이 저는 더 좋아진다. 당내에서 뭐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 많았고, 네. 뭐 사실 이거 출범하는데 저는 강하게 찬성했습니다. 강하게 찬성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최고위가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되거든요, 원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몇 분은 반대하셨는데 네. 저는 찬성이었습니다. 자강론 펼치는 분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죠? 그냥 자강론이라는 게 되려면은 네.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그 사람 정도면 자강론 돼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또 이름은 또 얘기 못해요.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죠.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네.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한 분이 뜨는 순간 나머지가 거의 자가 면역 수준으로 때릴 겁니다. 장성철 수장 지금 일단 27일 전국위원회 예정돼 네,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저렇게 이견들이 좀 있는데 27일 전국위원회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러 분들을 설득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고 보여져요. 네.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무총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던 뇌가 없는 미래통합당을 바꾸기 위한 여의도 연구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네. 첫 번째 이 세 분야에서의 인사가 김종인 체제가 그래도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인식과 판단을 주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인데 예.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지난번에 두 번째 최고위원이 아니었습니까? 지난 선거법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요. 본인이 이번에 조기전대를 하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저렇게 강하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거부하고 지금도 반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미래통합당은 망한 음식점입니다. 그 망한 음식점에 있던 주방장과 종업원이 머리를 짜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고 한들 고객들의 입맛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망했던 그런 음식점을 살려봤던 외부에 실력 있는 주방장을 데리고 오는 것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수단의 카드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망한 음식점의 주방장들이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아직은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다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예.
서로 지금 말 조심하는 상황이에요. 예. 가장 많이 반대를 하고 다른 목소리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밖에 있지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목소리가 없고요. 예.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조경태, 장제원 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체제가 인사만 잘하면 안정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어떤 점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야당을 보면 예. 몇 년 동안 목자 없는 양떼 같다. 음. 그러니까 양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잘 이끌어주는 그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이제 위원장은 사실은 리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가장 큰 지금 당면의 목표는 그런 리더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멀리 볼 수도 없어요. 돌고 돌아서 김종인 위원장으로 이제 왔는데 과연 능력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야권에서는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서 스스로 개척하는 수밖에 없지. 뭐 망한 음식점 뭐 그 주방장 그 실력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모여봤자 그래봤자 뭐 조미료만 잔뜩 치고 뭐 사람들 또 실망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어쨌든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큰 기대는 못 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 항상 그 앞에 붙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그렇죠? 예, 정규환 평론가. 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에 좀 보태자면 그 목자 없는 양떼라면 그 양떼 중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인간 세계의 지혜이기 때문에요. 저는 목자가 없다 하더라도 양떼끼리 잘 모여서 논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김종인 이제 비대위는 어쨌든 정거장이지 않습니까? 저분이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젊게 바꾸어 갈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본다면 청년 정신 같은 게 필요할 것이고 청년 비대위다. 뭔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당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청년 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답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당에 분출되면서 그것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당이 바뀐 정당, 쇄신한 정당으로 보일 것이냐.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조경태 의원이 이제 5선 의원입니다. 저분이 이제 68년생 1월생인데 어쨌든 이제 5선 의원이면 지금 국회의원을 이번 회기하면 한 20년째 하는데 저분도 좀 젊은 사람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대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다선의 선배면 좀 당이 이제 제대로 좀 굴러갈 수 있는 좀 서포터즈 역할을 하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다 이런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게 아마 마지막 자신의 일일 것 같아요. 정치 행보.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짧다고 생각하지만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10개월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특히 통합당은 갑자기 생긴 당이 아니고 오랫동안 역사를 가진 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당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수도권보다도 영남권의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심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조직을 정비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결국 대선 주자를 키워내는 것.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당 사람들이 모두 모이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일 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게 되면 10에서 11개월 정도 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 세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지금 3040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진 의원들은 말 안 듣거든요.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뭔가 좀 파릇파릇하면서 체질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인물들을 이 안에 포섭시켜서 해보겠다는 게 아마 본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미래통합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소속 4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진들의 복당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윤상현 의원, 또 권성동 의원 다 중진이고 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대선 꿈꾸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 이제
그런 사람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홍준표 당선자 봄날은 간다. 이렇게 참 서글픈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던데요.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그 김종인 씨의 꼬마 독선 그리고 제1야당을 무시하고 거기다가 본인의 뇌물 감옥간 전력 2개가 그게 폭로가 됐기 때문에 들어오면 더 혼란이 올 것이다. 뇌물 브로커 전력이 있는 사람을 들여서 또 80을 넘은 분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다. 그런 자생력 없는 당이라면 당을 해체해서 다시 해.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은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당내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겠죠. 빨리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세요? 뭐 지금 당장에 무슨 이렇게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지나 봐요. 뭐 물론 무소속 당선자들은 뭐 거기 다들 다선 의원님들이시니까 빨리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이 당내 사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장성철 수장.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죠. 네. 목소리 들어보면 뭐 급할 거 없다. 네. 뭐 이런 느낌이 오네요. 총 4분이죠. 분리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조용히 계신 2분이 있어요. 김태호 당선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용히 계세요. 이분들은 좀 복당을 좀 빨리 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를 먹일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도 보고. 그리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을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결국에는 박근혜라는 당을 극복해야 되는데 저분은 너무 상징성이 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측근 아니었습니까? 저분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이른바 선별철이군요. 네.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야당은 사무사의 정신으로 가야 돼요. 사무사. 그러니까 생각에 사특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사무사가 사특할 때 그 사자가 아니고 4명. 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누워서 침 뱉기 그런 계속 모습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규환 평론가는요. 김종인 위원장 뭐 받아주고 싶은 마음 전혀 지금 없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받아줘야 한다면 국민 여론이 또는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당에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정권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저분들도 지금 욕심내서도 안 된다. 지금 당이 뭔가 새로운 판을 짜고 젊은 정당으로 가보겠다고 하는데 나를 복당시켜주지 않으면 이러니 저러니 할 또 위치에 있지도 않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분들은 바깥에서 왜 보수정당에서 공천 탈락이 되었고 왜 바깥에서 저렇게 풍찬 노숙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스스로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있을 필요가 있고요. 당에서는 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당의 혁신의 길로 그냥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 들어볼까요? 당에 그분들을 그러니까 모셨을 때 복당시켰을 때 당이 잘 돼야지 그분들을 복당시키겠죠. 제가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절대 복당 안 시키고 싶은 사람 중에 1등이 아닐까. 일단 밖에 있으면 정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만약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더 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았을 때 다른 3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홍준표 전 대표만은 가장 나중에 혹은 아예 복당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성철 소장,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복당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버스 버스킹을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본인의 진정성을 주유천하라고 알리겠다. 했더군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규환 평론가님 말씀에 이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은 그래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하게 당한 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안쓰러워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9월 이전에는 좀 복당을 허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쪽 당 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 문제에 좀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이 당장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복당 문제부터
가져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판단을 하는 순간 오히려 당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뭐 나드리겠습니다.